네, 그런데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, 나경원 전 의원은 대통령실과의 갈등 이후에도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보시면요, 지금 보시는 곳에서는 30%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요. 반면에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처음으로 나경원 의원을 앞서기도 했습니다. 박상규 의원님,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이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지만 매우 중요한 시계열적인 변곡점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. 네. 지금 뒤에 나와 있는 32.5 대 26.9가 오늘 오전에 나온 거예요. 네. 30.7로 선두를 달리는 게 그보다 앞선 한 일주일 전쯤의 조사 결과입니다. 일단 이런 것으로 보도 가장 최신의 흐름은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일단 역전했다는 거죠. 그리고 더 중요한 것, 네.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지지한 층에서 보면 격차가 김기현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17%포인트 정도 앞서는 걸로 이 리얼미터는 말하고 있어요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꺾였다는 거죠. 나경원 의원이 전 의원이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그 서울시장 경선에서 붙었을 때 나 전 의원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층이 겹칩니다. 네. 바로 오늘의 여당의 전통적 핵심 지지층들이거든요. 이들의 마음에 변심이 온 게 아니냐라는 것을 좀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좀 읽어볼 수 있는데 물론 아직 모릅니다. 그리고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변할지 유승민 전 의원이나 또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한 20% 정도 된다는 청년층의 표심이 어디로 움직일지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. 네.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따라서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꿈틀댈 겁니다. 다만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과거에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. 본인이 고시 공부 아까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윤 대통령하고 같이 했었고 사실 사석에서는 나를 나여사 이렇게 부른다. 그때를 보면 참 격세지감이 들 겁니다.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나. 오늘 눈비도 내리고 생각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고심은 깊어질 것이고 출마 시기를 저울질할 건데 측근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 나갈 수도 없지 않느냐. 자, 그 고민의 끝에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서 있다고 봅니다. 네, 현재로서는 비윤의 이미지를 갖게 된 나경원 전 의원. 이렇게 되면은 정말 안 나갈 수 없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. 이현정 의원님, 네.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속내도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. 이번 이제 그 경선이 보면 결선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것이 또 하나의 이제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. 누가 표의 응집력을 많이 가져갈 것인가? 결선 투표에 누가 이제 진출할 것인가?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? 그러니까 어제의 이제 이 회의문에 인해서 나경원 전 의원의 어떤 위치는 일단 반윤의 어떤 이 위치를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럴 경우에 본인이 이 앞으로 정치적인 도전을 과연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을 겁니다. 왜냐 지금 상황에서 물러나 버리면 어떤 존재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측근들도 있는 반면에 네. 만약 이 상태에서 반윤으로 갈 경우는 승부가 뻔한데 그 뻔한 승부를 갖다 길을 갈 것이냐? 정치인이 앞으로 예측되어 있는 상황에 뻔한데 거기에 본인이 몸을 던질 것이냐? 그건 좀 다른 측면에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.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이 추석 설 연휴 전후로 해서 네. 지지율 상황을 판단해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다음에 이제 이 현재 좀 전에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김기현 전 대표가 이제 윤심을 안고 있다라는 이제 분위기 이런 거에 또 어떤 역작용도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이제 이 설 연휴가 지나면 대충 당 대표 경선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복잡해지고 있는 여당 속내까지 들여다봤습니다. 박상규 의원과 또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. 저희는 다음 랭킹으로 가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